아무리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권리 침해를 통해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로서 위헌이라고 볼 것이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사실상 위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낙태죄 폐지를 걱정했던 사람들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란 논평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낙태죄 드디어 법전에서 사라지나인데요. 이 낙태죄에 대해서는 헌재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해서 법전에 사라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결정된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헌재는 2019년 4월 19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그 형벌 규정에 대해 형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을 할 때까지는 계속 적용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해서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예.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한 거는 그 규정이 위헌이긴 하나 갑자기 처벌 조항을 없애는 것보다는 헌재가 지적하는 위헌 요소들이 있어요. 이 요소들을 제거해서 입법자가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법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국회가 지금처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주기에 따라 또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일정 범위의 낙태만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낙태죄가 법전에 사라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그 낙태를 전면 허용한 건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임신하는 여성이 이제 스스로 원해서 하는 낙태만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제 낙태죄, 간통죄 이런 건 오래전부터 지금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가 있어 왔고 주장들이 있어 왔지요. 그 낙태를 보면 이제 우리는 독일법을 계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1995년도에 이미 법률 개정을 통해서 임신 12주 이내에 임산부가 낙태를 요구하고 예. 낙태 시술 최소 3일 전에 상담을 받아서 상담 증명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낙태 시술을 반드시 의사가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낙태를 허용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일법을 계수했다는 우리는 지금까지도 전면적 일률적 금지 조항을 두고 있고 예. 이런 거여서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계속 있어 왔던 것이죠. 실제로 불법이지만 또 낙태가 또 음성적으로 또 행해지고 있는 게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 임신한 여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다들 몰래 숨어서 하다 보니까 불법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환경도 안 좋고요.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시술을 하는 경우도 심지어 있고 그래서 큰 위험이 뒤따르고 그렇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본 논거 어떤 거였습니까? 헌법 제10조는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으로부터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파생된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을 행사해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 자기결정권에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현재는 낙태죄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태아의 생명보호라고 하는 공익은 아주 중요한 공익에 해당한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임신한 후 12주 이내 이런 거일 텐데 그러한 결정 가능 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뭐 낙태를 다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로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기하는 실효성이 별로 크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그 기간 동안에 낙태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매우 크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예. 또한 이제 입법자가 낙태 조항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태아의 생명보호 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 두 공익과 두 권리 사이에 실제적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입법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결과가 지금 현재와 같은 형벌 체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다만 낙태죄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해버리면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돼버린다. 예. 그렇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헌재가 이번에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 일정한 조건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연적 상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회는 이제 낙태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들을 만들면서는 결정 가능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 가능 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 볼 건지, 또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낙태가 허용되도록 법을 바꾸는 것보다는 국회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빨리 해라. 예. 그리고 어쨌든 그때까지는 적용을 하되 아무리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낙태죄는 전면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이런 제한을 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낙태 결정이 가능한 기간, 이 기간을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정리해라. 이런 그런 얘기군요. 것이죠. 예. 예, 결국 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다려봐야겠군요.